네, 탑10 출발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정말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파란불,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포지션 알아보기 전에 반도체가 정말 추운 겨울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딱 2달 전, 그러니까 7월 달 초반에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 SK 하이닉스 주가 더 간다라고 리포트를 막 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 제일 고점이 7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리포트 내자마자 바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향 리포트를 줄줄이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골드만삭스 목표 주가 29만 원에서 2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하향한다. 그 기저에는 D램에 대한 다운 사이클이 있고요. HBM 공급 과잉도 있고요. 거기다가 D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리포트에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긍정적인 건 여전히 바이, 매수 의견을 내긴 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이렇게 하향을 했는데 진짜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정말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부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일단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PBR 기준 1.1배, 내년 기준 1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주가는 이미 빠졌다 볼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그래도 매수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건 스탠리의 겨울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겨울 드립이죠. 그래서 겨울이 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소 좀 과한 리포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과잉이고 과잉 공급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의 공급량이 당연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HBM을 시장에 진입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공급이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필요한 공급 대비해서는 일단 수요가 거의 오피스트하게 맞추어지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우리가 12단이라든지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수율 문제가 있는데 그 수율 문제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지금은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수율 이슈라든지 이슈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공급이 많이 그대로 100% 다 지켜지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맞춤형 HBM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급자 우위의 가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이 만약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향으로도 HBM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빅테크들도 지금 자체 개발 칩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 개발 칩으로 들어가게 되면 맞춤형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급자가 좀 더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HBM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HBM 8단, 12단, 3E가 들어가게 되고 HBM4까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 하향 조정 좀 어렵다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 HBM 쪽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는 부분 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지금은 일부 레거시 D램 쪽을 공급을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HBM에서 조금 처지고 있는데 레거시 D램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HBM에 준하는 레거시 D램의 가격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올라온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중국 업체가 최근에 레거시 D램에 대한 가동률을 굉장히 많이 급하게 올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거시 D램과 관련된 가격의 상승폭이 그보다 조금은 덜할 수 있다. 이제 좀 중국의 공급 압박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결국 HBM에서 조금 뒤처진 삼성전자 그리고 레거시 드램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조금 꺾이면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13조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했지만 10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지금은
급하게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HBM을 좀 더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 쪽의 움직임들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 자체가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폭락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3분기 관련된 실적 관련해서 13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까지 빠진 것에 대해서 일부 수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과급 문제 이걸로 3조 원이나 영업이익이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이야기는 다소 조금 일회성 비용을 뭔가 크게 좀 털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살짝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10조 원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약에 3분기에 내준다면 4분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13, 4조 원 정도의 수익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떤 일회성 대규모 비용을 반영하면서 10조 원 정도가 지켜주는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매출 성장이 아니라 이제 그 매출을 지켜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디램 피크아웃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레거시 디램 공급을 뭐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큰 타격을 주는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증권에서도 일단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문제를 삼았거든요. 아무리 수율이 하이닉스가 잘 잡힌다고 해도 뭐 생산을 이만큼 하면은 결국은 이만큼밖에 못 파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디램 피크 아웃이 정말 사실인가? 가격도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부장님, 엔비디아가 네. 이 디램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원가 절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석이. 그렇죠. 뭐 HBM 가격이 만약에 예상한 대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HBM 가격에 대한 수요가 뭐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뭐 디램 관련 그리고 레거시 디램뿐만 아니라 HBM을 생각하면 그 외에 좀 간과하는 그 리포트의 내용들 가운데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 그러니까 AI 서버 데이터 센터 관련된 HBM 쪽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교체 주기가 기존의 레거시 디램 쪽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교체 주기가 한 2년 정도면 새롭게 다 갈아엎어야 될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데이터 센터 수요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규모 ESSD라 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SSD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우리가 ESSD 관련된 쪽을 꼭 보셔야 된다. 이쪽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이라든지 PC 수요나 이런 가전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HBM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약간 김이 빠진 부분이 있죠.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너무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진입을 하게 되면 8단, 12단 이상에서는 일단 공급을 하게 됐을 때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3분기 넘어가면서 4분기에 대한 흐름과 내년 1분기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조금은 확인이만 된다면 주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주가 순위까지 와 있다. 근데 다만 현재 구간으로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선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또 다르게 어제 오늘 어느 정도 견조하게 지금 반등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 특히 어제는 전공정단에 대해서 뭐 HPSP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급등각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AI 반도체를 잘하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좀 슬림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잘하는 기업이? 그래서 뭐 결국 AI 반도체가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뭐 PCB 쪽도 지금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눈에 보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HBM 관련된 쪽이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HBM의 어떤 무게 중심이 있고요. 그 외에도 AI 쪽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빅이벤트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일 텐데요. 3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일단은 2분기보다는 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꺾일 예정이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갈 예정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높았다가 지금은 많이 꺾인 상태잖아요. 이런 악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이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실적은 3분기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PBR 역사적 하단까지 왔으니까 그냥 지금 모두 다 이 종목 두 종목 다 가격적으로 매수 메리트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실적 부분은 꺾인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죠. 삼성전자도 8만 원 넘어가는 주가가 6만 원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에 대한 뭐 약간의 실적의 하향 조정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다운 사이징 됐지만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가들이 바닥권에 있는 것과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은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뭐 새로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어떤 그런 섹터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반도체가 주도 섹터에서는 약간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관의 어떤 역할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하반기 12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국내 수급은 올해뿐만 아니라 여전히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좌지우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이닉스는 또 사고 있고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그쵸, 네.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방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던진 것에 대한 실익은 없는 가격 구간까지 와 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내가 삼성전자를 꼭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더 딥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 관련된 커멘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커멘트에서 실질적으로 뭐 공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풀린다기보다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네. 마이크론도 HBM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다라든지 이런 네. 쪽에 커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수요 관련된 공급 초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서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너무 잘 만들어서 공급을 많이 할 거야.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코멘트에서 좀 줄타기를 잘해야겠네요. 우린 여전히 견조하지만 공급 자체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기에는 조금 실익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까지 어제부터 정말 많이 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테슬라 3분기 인도량도 회복될 거다. 계속 전기차에 대한 투심을 눌렀던 게 캐즘, 수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럽에서도 전기차 침투율이 2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는 정말로 2차 전지 섹터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호재인가요? 예, 일단 테슬라 쪽의 3분기 인도량이 좀 높아지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테슬라 쪽에서 많이 높아지는 것은 지금은 중국 쪽입니다. 네. 지금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많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역성장이 분명히 됐겠죠. 그래서 중국 쪽의 2구 환신이 이미 이야기가 됐고 중국 쪽은 만약에 2구 환신이 진행이 되면 자동차 추가적인 소비가 한 200만 대 정도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인도량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될 수 있고요. 여전히 유럽과 북미 쪽은 조금은 다운 사이클이 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독일 쪽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유럽 쪽의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독일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유럽 쪽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약간의 뭐 바닥권이 탈피되는 모습들은 충분히 뷰에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18% 역성장을 한 시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2구 안신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추정치로 봐서는 독일 시장이 내년 정도에는 약 한 19에서 20% 정도 성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수요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죠. 중국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뷰에 대한 변화가 지금은 실적보다는 내년을 바라보고 주가 수순을 움직이게 된데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인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최근에 GM이라든지 일부도 약간 3분기에 뭐 판매량이 조금 늘었다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목표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재고 소진이 조금 더 빠르게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갈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아직 있습니다. 가격의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LNF와 같은 테슬라 관련 주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주보다는 지금은 일부 관련된 그 셀업종 그러니까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좀 더 편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낙폭 과제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3, 4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힘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사는 것은 내년을 바라보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소재주에 대한 부침이 아직은 좀 있다는 측면에서 셀 업종에 대한 오히려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 물론 좀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도 이제 전고체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 등등 포함한 전고체 관련주들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고체까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내년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3,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를 보고 지금 사도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네, 2차 전지가?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다 사자 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좀 편안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나아 보이고 말씀드렸던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데 물론 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말씀을 다시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좋아지면 역시 LNF 같은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나 이런 부분들이 27년도 이후부터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는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도 주가들이 좋았거든요.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뭐 틈새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들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규 매매는 조금은 눌림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극재 안에서 삼성 SDI 말씀 주셨고 아직 그 소재 뭐 LNF 같은 종목들은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늘 10일달에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 JP 보건에서 그 대량 매수 사인을 줬습니다. AI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거를 전력기기 쪽에서 확인시켜줬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 많이 짓고 있고 전력 대란이 나고 있는데 사실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원전주까지 또 함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하도 모자르다 보니까 차라리 반도체보다는 전력 설비가 더 좋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어제 주가들이 움직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이 뭐 300억 달러 AI 인프라 펀드 조성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핵 발전소와 전력 공급 계약을 20년간 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전력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는 것 같고요. 전력기기 관련된 투자는 인프라 투자가 10년간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현재 어제 발표됐던 수출입 관련된 동향 추이에서 전체적으로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에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수출 금액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약간 쉬어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력기기 변압기에 대한 피크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가격들이 좀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력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연간으로 보시더라도 신고가를 뚫었다가 한두 달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뚫었다가 쉬고 뚫었다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수출 금액 자체가 또 역대급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대형 변압기 쪽은 역시나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탑픽으로는 현대일렉트릭이 역시나 움직일 수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 경고 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시점을 좀
벗어나야 되는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겠지만은 LS 일렉이 효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 주의 경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LS 일렉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어제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따라가면서 역시 전선주까지 또다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탑픽은 현대일렉트릭이 수주 잔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보이는 부분인데 여전히 3사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세 개 있습니다. 중에 가장 매수 매력도 높은 종목이 뭐예요? 뭐 현재는 역시 현대일렉트릭이 주가 수준 보더라도 신고가 최근 낸 다음에 조금 눌림목이 나타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며칠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차트여서 역시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사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뭐 어렵죠. 뭐 좀 기다렸다 대장주를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키 맞추기를 한다면 LS일렉도 역시 지금 오늘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매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력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20년을 계약을 했거든요. 20년치를 공급한다고. 혹시 원전주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 있으세요? 글쎄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해외 쪽 지금 수주권 관련해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주가 물론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뭐 정부의 방점, 정부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에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한국 정부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푸시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성공했다는 정책으로서 하나의 내세울 수 있는 공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을 한국 정부, 한국 쪽의 어떤 업체들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전 수주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잘한 이벤트이고 정부가 또 이렇게 방점을 줘서 잘한 것으로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면을 본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요구 조건이 굉장히 더 까다롭거나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제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